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4월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는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정말 곳곳에서 꽃 소식도 들려오고 봄바람이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바라시는 건 우리 주식시장에 찾아올 봄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계좌에도 우리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보면서 오늘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군 삼성전자부터 고유가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우리 증시에서 이번 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죠. 8만 전자를 기대하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8만 5천 선을 좀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제 진짜 10만 전자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오늘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1분기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931%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우디에서 잭팟이 터졌다라는 기분 좋은 호조도 들려왔습니다. GS건설이 이 사우디에 이 9.6조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하고요. 이 덕분에 주가도 기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속 글로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를 좀 흔들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다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좀 흐름도 있었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감과 함께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러한 시장의 이슈들이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습니다. 저희는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시장의 반도체 정말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는 기분인데요. 최근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506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열어본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1분기 잠정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더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총 6조 6천억 원이 올라서 지난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931%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정말 반도체 봄이 오는 건 아닌가 기대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기분 좋은 수주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시에서 약 80km 떨어진 파델리 유전지역 공단 내에 운영 중인 가스 플랜트 용량을 좀 확대하기 위해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 파델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2번 황회수 처리 시설 공사를 GS건설이 수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를 짓게 되는데요. 이는 무려 9.6조 규모의 수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 수주한 공사 내용 중에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이 GS건설 증시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러한 수주, 좀 대형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2일 미시간주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좀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과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날 유세에서 정말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에 대한 좀 비중을 더 깊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의견으로는 부품이 적은 전기차는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좀 빼앗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현재 전기차는 중국에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전기차를 반대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정말로 이 발언 이후에 테슬라는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냉기가 우리 시장에도 전해지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업들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주 2분기에도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는 국제유가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국제유가가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85달러를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은 최근에 공급 감소 우려로 좀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라크가 오펙 플러스의 석유 수출 기구, 이 플러스 감산 합의에 준수하기 위해서 향후 몇 달간은 원유 수출을 330만 배럴로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가득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정학적 위기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수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정학적 위기감 한층 고조된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그 위기감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히 투자 심리를 뛰어넘어서 시장을 좀 많이 흔드는 만큼 이러한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투자 전략 노트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는 4월의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4월 1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1분기가 잘 끝나고 2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분기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1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서 지난 시간을 토대로 2분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단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 1분기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리 2024년 1분기는 시장의 색과 투자자의 관심이 좀 뒤바뀐 시기로 보여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매크로적인 지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좀 큰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2월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좀 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는 정말 주식 본질인 기업의 이익에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기업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적 발표가 어떠한지 조금 더 중요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중심으로 이 이익 개선세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 IT 가전, 기계 등에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분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정말 1분기 시장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기관의 흐름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에 기관의 자금도 유입이 되면서 자금 동향이 조금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분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2월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선 3월은 반도체의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도 역시나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외국인의 수급에 기관의 수급까지 힘이 더해지면서 이 반도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계, IT 하드웨어, 2차 전지, 건강관리 등 이 업종 간 순환매가 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좋은 흐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적으로 흐름도 정말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다소 좀 부진했던 국내 증시 이익 모멘텀도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이익의 주가 결정력은 조금 더 강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부분에서 3월 FOMC를 통해 금리 인하 3회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그동안 좀 벌어졌던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생각이 다시금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됐다라는 점에서 좀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매크로적인 민감도가 다시금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펀더멘털인 이익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은 총 15개 업종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살펴보시면 그 상승률이 현재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1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기계 부분은 각각 3.6%, 0.6%로 이 개선이 되는 업종들, 아웃퍼폼하는 업종들이 정말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월에는 또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수급이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시장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시장을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3월 3일부터 기관 투자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3월 8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기관은 1조 5,800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기관 투자자의 영향이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3월부터 다시금 기관의 수급이 확인되는 만큼 기관의 움직임, 기관의 자금, 그 흐름도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3월 아주 힘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4월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지난 3월을 토대로 4월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매크로적인 민감도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이 이익 모먼트,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확실히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23년 3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보다 매크로적인 이슈가 주가 등락을 좀 크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인플레이션 둔화는 일어날 것이고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는 어차피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이익 결정력은 이제 좀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그 부분으로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증시의 등락을 결정할 것이다 하는 가운데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개선세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투자자들에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IT 가전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까지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정말 강력하게 견인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기관의 자금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관 자금 동향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보증권이 전망하는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00에서 2,800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3월 시장 흐름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4월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4월 시장에도 든든하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 증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 일정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시장. 그래서 저희는 이 일정을 미리 파악해보고 대비를 단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을까요? 이 월요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인간 게놈 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인 인간 게놈 기구가 주최하는 글로벌 연간 이 컨퍼런스인데요. 바이오 관련 이슈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흐름일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겠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3년 만기 국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미국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FOMC 3월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같은 날 3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날 우리 증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쉬어갑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선거를 기점으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 이 선거 전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 11일인 이 목요일에는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노동부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고요. 또한 이날은 우리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이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이 좀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드디어 한은의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도 참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올해 3분기를 인하 시점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에 3월 고용노동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날의 발표들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특히나 우리 지표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4월의 두 번째 주 시장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이러한 이슈들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한 주에 있었던 특정 이슈, 경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리는 경제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슈들, 그리고 그 뉴스에서 익숙하게 흘러나오는 단어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이번 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이렇게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가 우리 증시에도 참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거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공약에 따라서 이 각 당이 새로운 공약을 내놓을 경우 해당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식의 상승을 이끌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슈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도 이 선거 전에 증시가 좀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 특정 정치인이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은 정말 그 변동성이 크게 보이기도 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특정 당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보여졌던 특정 기업의 증시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대표가 관련성을 부인하자 크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단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성장성이 아닌 추측성 이슈로 움직이는 현상이 좀 올바르지는 않다라면서 최근 금융당국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허위 사실을 생산 유포하거나 이용하면 불공정 거래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치 테마주를 향한 이러한 패턴, 선거를 앞둔 변동성이 강력한 이러한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이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2년 우리의 16대 대선을 직후로 이러한 정치적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2002년 즈음에 인터넷이 다소 널리 보급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좀 다소 활발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에 계룡건설, 대하건설, 충남방정 등 이 충청권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인 17대 대선을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에 이른바 대운하 관련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수중공사 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 이화공영은 대선 직전 주가가 무려 33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는 선거철에 정치 테마주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성장성이 아닌 특정 정치인과 인맥, 지분 관계에 따라서 요동치는 흐름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총선이 전체적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총선 직전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총선 직후로 강세로 돌아서기도 하는데요. 선거 전에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정리하거나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주춤했던 시장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13.3%가량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이 대선, 선거는 참 우리 시장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 4월 10일을 앞두고 있는 22대 총선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우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 부양책, 정부 주도 정책들의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의 변화는 단연 크게 나타날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2,8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 안에서 세제 개편, 상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결과도 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사안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참 이슈인데요.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세 대상 축소 등 우리 시장과 투자에 크게 영향을 줄 세제 혜택들이 현재 크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총선 이후에 우리 증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민생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야당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부자 감세이자 국회와 합의를 일반적으로 깨는 처사다라면서 좀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슈는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줄 만큼 이 총선 이후 금융세제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함께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총선을 전후로 변동성도 많아 보이고 우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흐름도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야 할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투자자들은 해당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투자 전략을 좀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좀 안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정책 논의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 투자,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기업 투자 등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의료 및 경제지원책과 예산 편성 등으로 좀 주요 과제로 이 부분이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선거 이후에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와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기업들까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해당 트렌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큰 이슈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 교보증권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시장도 어떻게 소화가 되었을지 또다시 다가오는 이슈는 어떻게 될지 저희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간 경제 다이어리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